통상임금이 오랫동안 논란이 된 거는 기업에서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 같이 각종 수당을 줄 때 바로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통상임금 10,000원을 받는 노동자라면은 야간 근로를 했을 때 현행법상 1.5배인 15,000원의 시간당 수당을 줘야지 됩니다. 가급적 이 초과 근로를 시키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 10,000원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 시간당 17,500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경우 야간 수당은 앞서 15,000원이 아닌 26,250원이 되는 거겠죠. 지금 소송을 제기한 노조 측에서는 그동안 받았어야 할 바로 이만큼 이 돈을 못 받았으니 그걸 몇 년치 다 합쳐서 돌려달라는 거고요. 회사 측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안 된다고 지금 맞서는 겁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옳지만 그동안 못 받은 걸 줄지 안 줄지 또 준다면 얼마나 줄지는 각자 회사 사정에 맞게 결정한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각 사례마다 회사마다 혼란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도 있습니다. 임금 체계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복잡했고 왜곡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상여금의 명칭을 쓰면서 상여금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 노동 현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임금 체계를 매우 명확하고 단순화하는 그런 노력은 결국 노사의 몫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에 계속 휘말릴 것이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어서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만여 곳 가운데 현재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115곳입니다. 대부분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심은 기업 규모와 경영 성과로 볼 때 소급분을 지급해도 회사 존립이 위태롭지 않다며 6,300억 원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은 맞지만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해양 플랜트 시장이 침체됐다며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현대미포조선도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따라 1, 2심 판결이 달랐습니다. 재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조계에선 통상임금에 대한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오늘 재판부가 신의 성실 원칙 입증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판결한 점도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경영 악화를 가정해서 정당한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보복에 따른 경영 위기도 사측이 증거 제출을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